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AN2기의 허상에 이어 북한 미사일이 얼마나 허접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얼마 전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사일은 정확도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우리가 과거 서울 불바다 협박에 라면 사재기 한 적도 있는데 알고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것이 북한 미사일입니다. 주종아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문부대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미사일 지도국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아는 애가 거기 뽑혀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1990년대 미사일 경도 만들면서 고생하더라고요. 북한은 미사일 부대인 전략군의 창설일을 7월 3일로 세는데 그게 아마 김정일이 만들라고 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도 1980년대 초반인데 이집트에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몰래 수입해서 분해해 재조립했습니다. 1984년 첫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초기를 스커드-A라고 합니다. 이건 1톤 탄두에 최대 300km 정도 날아가는데 스커드-A는 시험용으로만 생산했고 실전 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부터 개량형 B를 만들었는데 사거리는 340km 정도 늘렸고 그 다음에 C형을 만들어서 사거리를 500-600km로 늘리는 대신에 탄두 무게는 줄여서 700km 미만이 됐습니다. 스커드-B와 C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사거리 1000km인 노동 미사일을 만들어 발사했는데 이건 백두산에서 쏘면 제주도까지 가니 이것도 한국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타격력보다는 사거리를 늘리는 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8월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를 발사했는데 이건 약 2000km 날아가고 가장 최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13,000km인 화성 15형으로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작년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 화성 15형보다 더 큰 미사일이 등장했는데 이건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뉴욕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한국을 겨냥해서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요격이 어려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북한 미사일 개발사인데 2000km 이상 날아가는 것은 한국이 목표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 쏘려고 ICBM을 만들 리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ICBM을 하늘에 거의 수직으로 쏘면 한국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고작 한국에 쏘려고 그 비싼 ICBM을 만들 리도 없겠죠. 완전히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인데다가 수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명중률이 형편이 없습니다. 잠수함에서 쏴봐야 몇 발이나 쏘겠고 또 이스칸데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생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대량으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실제 북한 전략군의 상당수가 아직 이 스커드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커드 미사일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스커드가 허상인 것이 드러난 것이 1990년대 초반 걸프전입니다. 이때 이라크가 사우디와 이스라엘에 46기를 발사했는데 실제 피해 준 것은 11발입니다. 패트리어트 요격에 걸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명중률이 형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사일은 미사일 개발의 역사가 오랜 소련 본산제인 정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북한 짝퉁은 더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북한이 전쟁이 터져 미사일을 쏜다면 어디에 쏘겠습니까? 서울에 쏠까요? 군사적으로는 전혀 효용가치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은 우리 군 지소와 활주로에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미사일은 그걸 겨냥하는 것이 맞죠.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의 우세한 항공 전력을 무력화시키려면 활주로를 마비시켜야 합니다. 자, 이때 명중률이 중요합니다. 미사일 명중률은 원형 공산 오차율이라는 걸로 따지는데 특정 사이즈 원 안에 얼마나 떨어질 확률이 높냐는 뜻입니다. 반경 100m 원 안에 미사일이 떨어질 확률이 50%라고 할 때 이 미사일 공산 오차 반경이 100m로 규정됩니다. 공산 오차율이 0.1%인 경우 100km 밖의 목표에 100개를 쏘아서 50개가 반경 100m 안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 0.1%의 명중률이 서구의 가장 최신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입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멀리 날아가면 명중률이 더 떨어지는데 200km 날아가면
반경 200m 안에 50개가 떨어집니다. 명중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거죠.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에 정확도에 집중하지 않았고 GPS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 오차율이 사거리 0.3%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소련 정품 스커드보다 더 쳐준 겁니다. 예전에 걸프전 때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명중률이 형편이 없어서 놀랐죠. 북한이 100km 안에서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이 있는 활주로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원 이남에 쏴야 하고 지부를 타격하려면 계룡대까지 날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스커드 미사일을 아무리 높이 쳐봐야 600기, 로동 미사일은 200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사일은 800개인데 발사대는 100여 개입니다. 전쟁 시작되면 발사대가 우리의 공격에 무력화되기 때문에 800개 다 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800개를 다 한국 공군 활주로에 쐈다고 합시다. 전문적인 수학적 설명에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따져보니 활주로 하나 파괴하려면 스커드 미사일 900개가 필요합니다. 활주로 겨우 하나 파괴하는데 보유 미사일을 다 퍼부어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게다가 활주로는 몇 시간이면 미사일 맞은 자리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작전 취소 정도는 다 쏟아 넣어야 겨우 2개 정도의 25% 정도의 손상을 입힌다고 나옵니다. 자, 이래도 북한 미사일이 무섭나요? 전쟁에서 한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주력은 사실상 전쟁에 영향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걸프전 때 사우디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라크 미사일이 정확도가 낮아서 어디 떨어질지 몰라 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 비슷한 시스템만 갖춰도 북한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겁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